자발적 기부금 활용 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경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국정감사 당시에 옥시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50억 원의 자발적 기부금을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14년 2월에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옥시 3자의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50억 원에 대한 기부금을 집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이고, 재정 지원이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되 자녀기금은 고충상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폐질환에 대한 의학 연구 등에 활용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고요. 실제로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보전협회에서 기부금을 수령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과 기금 배분을 지원한다라고 협약서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진행을 했는데요. 14년 5월에 소송에 대한 악영향을 좀 우려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고, 또 옥시의 사과나 보상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어서 피해자 대표 선출과 기부금 사용 반대 의견이 표출이 되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 환경보전협회에서 예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번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피해자 대표 선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피해자 포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털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피해자 대표가 선출이 되시면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협약서상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기타 전문가나 법률가, 중립적 다선단체 등 협약서상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대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자진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후보 등록을 일주일 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 등록이 완료가 되면 등록된 후보에 대해서 피해 신청자, 저희 지금 7천여 명 되시는 피해 신청자 대상으로 전체 투표를 2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다 득표자 2분을 피해 대표자로 선출을 하고 그 2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1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 대표 투표 시에 저희 계획은 투표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피해자들의 어떤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50% 이상인 경우에 최다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대표 선출이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서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투표율에 관련해서 이 50%가 다 이상이 그러니까 투표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 투표 사실이나 후보 등록 사실도 다 알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안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 구제자금이 구제자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 대표 선출이 어렵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현재 지금 설립되어 있는 구제자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구제자금으로 편입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구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에 대해서도 7월 투표를 통한 피해자 대표 선출이 무산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이 더 많은 경우에 대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피해자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7월 두 번째 주 동안 한 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후보에 대해서 2주간의 7월 3주, 4주 동안 2주간 피해자 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율이 50% 이상 돼서 피해자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50억 원의 기부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투표가 실패된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성이 되면 구제 자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집행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개인별 공강 피해 심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체계가 변경된 것 관련하여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질환별로 평가하던 것에서 전체 이제 개인별로 개별적인 의무 기록들을 모두 검토하고 종합적인 건강 피해를 심사하는 체계로 변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 기존에 비해서 이것을 판정하고 심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양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이 질환만 딱 보면 됐던 것에서 어쨌든 저희가 제출해 주시는 의무 기록들하고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질환들, 모든 건강 피해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셨던 분이나 그리고 종전법에서도 이제 인정받지 않았던 분, 그리고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신속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속심사는 전체적인 건강 피해를 다 심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알려진 3개 질환에 대해서 기존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가 있으신 피해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인정을 했고, 그 규모가 1,191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새로운 신규 신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신속 심사를 하진 않았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또 추가로 진행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심사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이 부분에서 다들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난 설명회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조사판정위원회도 열리고 피해구제위원회도 열렸습니다만 사실 너무 적은 인원이 의결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고시 규정들을 마련하고 저희 과학원에서도 건강피해 평가 안내서 등을 마련해서 어떤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판정하시는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8개의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건강피해 조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조사 기관들에서 이 안내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기관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일관된 어떤 기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5월에 첫 조사판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합적인 건강 피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들의 어떤 이견이나 쟁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4월부터도 계속 실제 심사에 착수한 후부터 그것을 더 좀 느껴서 그런 부분에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9월 이후에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3개 질환 요건 심사를 통한 신속 심사를 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개별 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조사 판정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건강피해 조사 기관에서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식도 간소화하고 또 조사 기관의 검토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해 드리는 등의 좀 미세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 심사 속도를 좀 가속화하면서 동시에 건강피해 조사 기관 숫자 자체를 늘려서 저희가 심사에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희가 이거는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던 자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되는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도 걸리지만 그것을 좀 제출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그게 완성되는 대로 조사기관에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무기록과 폐기능 검사 자료에 대해서 좀 제출을 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 진술도 건강 피해 조사 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새로 생겨난 부분인데요. 면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상담을 하시면서 폭넓은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병원에 실제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낸 자료 이외에 어떤 면담이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은 진행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짜고 있는 심사 일정은 지난번에 사실 설명드렸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이제 판정이 아예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인정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 그룹은 기존 신청일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병행해서 기존에 인정은 되셨지만 등급 판정 등이 필요하신 기존 인정자 또 동시에 인정일을 기준으로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설명드렸던 목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심사가 조금 늦어졌고,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미세 조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 저희가 21년 하반기 동안은 계획했던 대로 신청자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 주셨던 분들 중에 이제 신청일 기준 또는 인정일 기준으로 본인의 심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는 의무 기록이 다 완성이 되고 폐기능 검사 자료가 제출이 되고 의견 진술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순서대로 조금 순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재검토 관련해서도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 그 부분은 새로운 신규 신청이 되어서 신청일 자체가 조금 뒤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뒤쪽으로 판단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은 담당 기관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원의 송준호 실장이 1번부터 8번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을 맡고 있는 송준호 실장입니다. 피해자분들이 포탈이나 밴드를 통해서 주신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 피해 인정 및 피해 등급 심사 지연과 신속한 심사 진행 요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 판정 체계가 질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심사 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인정 질환을 폐질환, 천식, 폐렴 등 13개 질환으로 한정했지만은 법 개정 이후에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 발생, 그리고 기존 질환의 악화,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판정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심사 대상도 법 개정 이전에는 질환별 신청자에서 법 개정 이후 불인정자 등을 포함해서 판정 대상자가 약 한 6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검토해야 할 자료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는 제출된 의무 기록, 환경 노출 기간 등이 주로였다면은 법 개정 이후에는 기존 자료 외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랄지 환경 노출 정황, 그리고 건강 모니터링 자료 등 많은 추가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서 의견 진술서 검토와 피해 신청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면담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4월부터 개별 심사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하고 판정의 일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 판정 관련 기관과 8회에 걸쳐 워크숍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확인이 필요했고 다수의 대상자 그리고 또 면담을 실시해야 했으며 개정법에 따른 자료 확보가 필요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판정 기간 저희가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 그 결과서 양식 간소화랄지 건강 모니터링 자료 활용에 동의해 주신 분에 한해서 건강 모니터링 자료 연동 등 그 심사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속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부 그리고 또 과학원, 기술원의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피해자 여러분의 그 적정 협조 없이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 건강피해조사기관 즉 그 병원에서 그 심사를 그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노출 조사 신청자가 기제출한 의무기록, 그다음에 요양급여 그 비용 청구 자료, 그다음에 의견 진술서, 폐기능 검사, 추가 질환 의무 기록 등총한 대여섯 개 정도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그 환경 노출 정황이랄지 신청자가 기제출한 의무 기록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 등은 기술원에서 그 최대한 수집을 하고 정리해서 건강피해 조사 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진술서 그리고 폐기능 검사, 추가 질환 의무 기록 등은 피해자 여러분이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그 피해 등급 검토를 위한 폐기능 검사 자료 등은 기준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은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 4월에 그 기술원에서 그 심사 순서가 도래한 그 400분의 피해자분들에게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회수가 된 거는 회신이 온 거는 약 20% 정도만 회신이 와서 좀 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신속한 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우선 제출한 피해 신청자 순으로 판정하는 등 실시간 자료 제출 현황을 저희가 점검해서 심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그 현재 그 개별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좀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개별 심사 속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 지연 없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원이나 그 건강피해 조사기관에서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피해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그 신속 결정 진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속 결정은 그 가습기 살균제와 역학적 그 상관관계가 명확한 간질성 폐질환 그리고 천식, 폐렴 등 그 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단 이력이 있는 노출 확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그 누적된 신규 신청자 중에서 환경 노출 조사를 통해 노출이 확인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를 확보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6월까지 좀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신속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9월에 제19차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서 300명이 신속 결정으로 인정된 이후에 사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1,191명이 신속 심사를 통해 피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태아 피해 등 비호흡기계 질환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그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을 보면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후 질환의 발생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 후유증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별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그 확인된 질환은 호흡기계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검토 서류는 그 신청자가 그 제출한 추가 의무 기록,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 의견 진술서 등입니다. 또한 그 태아 피해의 그 경우에도 의견 진술 및 관련 의무 기록 등의 확인을 통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 등급 결정까지 완료된 경우 구제급여 그 지급 신청을 신규로 해주어야 인정된 질환 외에 추가 질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결정기간 연장 시 문자로 제가 안내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심사의 경우에는 그 소요 기간이 60일을 초과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심사의 경우에는 소요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등에 소요된 시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신청의 그 보완 기간과 의학적 판단 기간은 전체 그 기간에서 제외되고, 소요 기간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금요일 기준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결정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 기간 내 문자 안내가 순차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그 특별법 시행으로 다수의 그 개별 심사 대상자를 판정해야 함에 따라서 기한이 그 초과할 수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피해 등급 보유자의 피해 등급 재검토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피해 등급 보유자의 그 피해 등급 재검토 절차는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 신청일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판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건강피해 조사기관 사전검토, 조사판정위원회 검토, 피해구제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 재검토 시 구비 서류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신청일 기준 그 3개월 이전에 시행한 그 폐기능 자료, 그리고 의견 진술서, 추가 질환 그 의무 기록이고, 손식 피해자의 그 경우에는 3년 이내 임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존 그 피해 등급의 결과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그 심사 시 건강 모니터링 자료 활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학원은 그 전국의 그 12개 보건센터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 노출 확인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과학원의 그 건강 모니터링 자료와 기술원의 그 전주기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모니터링 자료를 그 판정에 그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동의하여 주시면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자료 활용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 21년도 최근에 그 자료를 활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보정 기간이 경과된 의무 기록 확보를 위한 협조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서 그 보정 기간 10년이 지나 폐기된 의무 기록 자료는 확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그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그 진료 기록부 등은 기술원에서 그 관할 보건소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요양급여 지급 심사 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서 개인이 확보하기 힘든 그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를 확보해서 심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존했다가 사망한 경우 특별유족 조의금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제급여 그 지급 결정 후 사망한 경우 생존 시 지급받은 요양급여, 그리고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애급여 등의 그 합계액이 특별유족 조의금 1억보다 액수가 작을 때는 특별유족 조의금은 액수에서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그 장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존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 조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합계액이 그 특별유족 조의금의 액수보다 큰 경우에는 장의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그 구제급여 지급 결정 시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 검토 후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경우 특별 유적 조의금, 특별 장의비 등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9번부터는 가순규 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실 실장 맡고 있는 가순규입니다. 9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률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단체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 단순히 사업의 목적이 궁금하셨다기보다는 그 목적대로 피해자 지원의 관점에서 사업이 잘 설계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나 소요 비용 그리고 전문성, 효율성 등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고려해서 피해자분들의 소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지금 운영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 전화를 받아보니까 주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공지할 기회들이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체 소송 관련 답변입니다. 여러 피해자께서 단체 소송에 대해 문의 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법률구조공단이나 관련 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의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나 사용한 제품, 그리고 피해자별로 질병이 어떤지 등등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매우 상이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별 소송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제도적으로 아예 단체 소송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피해자들께서 단체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 저희가 법률구조공단하고 상담을 그 소송 제기하시기 전에 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 대상으로 한 개별 피해자의 소송 결과, 그 결과를 기술원에서 좀 정리해서 공유해 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종결된 민사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별도로 제공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업과의 개별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명단이나 정보를 기술원에서 기업에 직접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목적의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기업에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 정보를 기업에 통보해 주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번입니다. 피해자 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기업 간 합의 등을 위해 논의를 하는 경우에 논의를 위한 미팅을 추진할 경우 각 기업별로 여러 피해자 단체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미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출 확인자 단체를 포함한 피해자 단체는 그 피해 상황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단체 간의 이해관계도 매우 다르거나 첨예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미팅을 주선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개별 피해자 단체 활동 내역을 전체 피해자 대상으로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가 뭐 유선으로도 이런 요청 많이 받고 있고요. 설명드리면 만약 A라는 단체가 오늘 B 기업과 만나서 무슨 논의를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술원이 전체 피해자에게 건건마다 이제 문자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의 개별 활동을 기술원이 다 챙겨서 문자로 보내드릴 경우에는 뭐 행정력이나 비용 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어느 단체의 활동에 대해 기술원이 대표에 송보해 드리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실이 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이 대신 해주는 문자 발송 대신에 저희가 종합 포털 사이트에 자유로이 글 쓰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보지 않으신다. 그런 의견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게시글별로 한 조회수가 한 50에서 100회 정도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에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단체 활동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입니다. 저희 공식 네이버 밴드에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해 달라는 요청이십니다. 사실 이 또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댓글조차 못 쓰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댓글은 당연히 쓰고 아예 글쓰기 기능까지 권한까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밴드는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개설이 되었고요. 게시글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댓글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아마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댓글을 통해서 상대방을 폄훼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예 댓글 기능 없애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댓글 기능 없애기보다는 댓글 관리하는 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곧 적용을 할 예정이고 조만간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공지한 후에 그부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댓글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5번부터는 과학원 김수진 센터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폐, 골수, 비장, 흉선, 정낭, 전립선, 난소 자궁 및 질의 변화 등이 관찰된 독성 연구가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 요양급여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해당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낭, 전립선, 난소, 자궁 등의 변화가 확인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의 결과에서는 시험 물질, 즉 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고,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그 체중 감소에 따른 변화로 확인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작년 9월에 그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전후에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제 급여의 인정,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환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 신청을 하시는 분이 그 개별 판정을 받으시는 단계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질환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심으로써 그 구제 지급과 관련한 판정을 받으실 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는 뭐 폐질환, 뭐 폐렴, 뭐 천식 이렇게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의무 기록 그리고 건보공단의 DB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건강 모니터링을 아마 자제분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으신 후에 결과지를 받아보시고 그 의사소견이 조금 그 직접 현장에서 들으셨던 내용보다 누락이 되어진 것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 결과지는 건강 모니터링에서 시행되어진 그 다양한 항목별 그 검사의 결과 그리고
기준값하고 비교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드리는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건강 관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소견을 적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면담 중에 그 중요하게 그 말씀이 되었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센터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7번부터는 송혜영 서기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17번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승소, 패소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 소송을 지원하고 또 정부가 기업과 배보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유드린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송을 위해서 유사 판례 등을 담은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작성한 소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1편 소제기하는 부분이 게시가 되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9월까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기술원 MOU 체결을 통해서 현재 개인별 맞춤형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담이나 신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질환별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소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21년 하반기 첫째 편을 시작으로 이제 질환별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기존 간담회 때 공유 드린 바와 같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상 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사전에 또 질문에서도 해주신 그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피해자와 기업 간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면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가점 부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해당 과에도 문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타 사회적 약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가점 부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50억 관련해서 대면 간담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참여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최대한 저희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의견대로 뭐 여러 가지 또 게시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담회 진행 시 피해자 패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수의 의견에 집중될 우려 때문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분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